여러분,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는 문자가 세상에 존재할까요? 저는 언어학자로서 수많은 문자 체계를 연구해 왔어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처럼 라틴 알파벳을 사용하는 언어부터 아랍어, 히브리어, 러시아어, 중국어까지 다양한 언어를 익히며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언어를 배운다는 건 최소 몇 년은 걸리는 긴 여정이다. 그런데 한국어를 연구하던 동료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글은 하루 만에 배울 수 있어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제가 연구해온 문자 체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흔들릴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순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불가능해. 한 나라의 문자를 익히려면 최소 몇 달은 걸리는 게 당연하지 않아? 하지만 그 동료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은 다르거든. 직접 배우고 나면 네가 왜 그동안 한글을 연구하지 않았는지 후회할걸?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 귀로 듣고 흘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저는 한글이 그저 수많은 문자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곧 알게 될 겁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문자라는 것을요. 저는 스웨덴 출신 언어학자이자 디지털 시스템 연구가 안나 로렌입니다. 제 연구는 언어 체계와 문자 시스템이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는 언어의 구조에 관심이 많았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문화이며 역사이며 인류의 기억이다. 그런 이유로 저는 유럽과 북유럽의 언어뿐만 아니라 라틴어,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를 연구하며 각 문자 체계의 특성을 분석해왔어요.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아 학습이 어렵고 중국어는 최소 3,000개의 한자를 익혀야 문장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라는 세 가지 문자 체계를 동시에 사용해야 해요. 그에 비해 한글은 단순한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서양권에서는 한글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에 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라는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문자, AI 음성 인식률이 가장 높은 문자, 배우기 가장 쉬운 문자. 이러한 수식어들이 한글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과연 정말 그럴까? 저는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던 찰나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디지털 언어 혁신 컨퍼런스에 초대받게 됩니다. 한글이 진짜 혁신적인 문자라면 직접 경험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완벽한 문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예상치 못한 장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공항의 표지판, 광고판, 전광판까지 모든 것이 한글로 가득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 한국이니까 한글이 많은 게 당연하지.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저는 다른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한눈에 쏙쏙 들어오지? 보통 외국의 공항을 가면 언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한자는 알아보기가 어렵고 아랍어는 글자 자체가 낯설며 러시아어는 철자가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한글은 구조적으로 정돈된 느낌이 들었어요. 글자가 너무 깔끔하고 정보 전달이 직관적이야.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 자동 판매기에서 교통카드를 사는 방법을 안내하는 한글 설명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글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구나.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경험은 그날 저녁 컨퍼런스에서 벌어졌습니다. 행사장은 전 세계에서 모인 언어학자, IT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각국의 언어와 문자 체계가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논의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컨퍼런스에서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각국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중국어는 방대한 한자 체계를 가지고 있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병음 입력을 사용합니다. 일본 대표가 말했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 변환 기술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프랑스어의 철자와 발음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문법 교정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모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럼 한글은? 그때 한국 대표 발표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연단에 서서 이 한마디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한글 키보드를 시연하기 시작했어요. 말하는 속도와 타이핑 속도가 거의 같다고 그는 손가락을 화면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의 손끝이 지나가는 대로 긴 문장이 순식간에 입력되었어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도 저렇게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단 말인가? 청중들은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그는 입력 속도 테스트를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입력에 필요한 버튼 수가 적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한글이 가장 효율적인 문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는 영어와 한글 키보드를 비교하는 시연을 했어요. 화면에 디지털 시대의 효율적인 문자 체계란 무엇인가? 라는 문장이 떠 있었어요. 한글 입력 속도 8.5초, 영어 입력 속도 18초. 세상에 한글이 2배 이상 빠르다고? 청중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AI 음성 인식 테스트 한글의 정확도는 99%. 그는 AI 음성 인식 시스템을 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문장을 한글과 영어로 번갈아가며 입력했어요. 한글 거의 100% 정확도, 영어 몇몇 단어가 잘못 입력됨. 그는 설명을 덧붙였어요. 한글은 소리가 글자와 1대1로 대응되는 문자입니다. 따라서 AI가 인식할 때 오류가 적고 번역 시스템에서도 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는 감탄과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저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다. 정말 하루 만에 익힐 수 있다고? 저는 직접 한글을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컨퍼런스가 끝난 후 호텔 방에서 한글 자음과 모음을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를, 아, 야, 어여. 놀랍게도 한글의 구조는 너무나 직관적이었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 모음은 하늘, 땅을, 사람이를 형상화한 글자. 이걸 어떻게 1443년에 만들었지? 저는 1시간 만에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3시간 만에 간단한 문장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루 만에 한글을 배웠어. 이때 저는 한글이 왜 디지털 시대에도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문자는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다. AI, 스마트폰 입력, 번역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결합될 수 있다. 한글은 더 이상 한국만의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시대의 혁신을 상징하는 문자였어요. 컨퍼런스에서 한글의 디지털 혁신을 직접 목격한 후에도 저는 여전히 머릿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을 안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일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최적화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구조였다고 이해는 했지만 완전히 납득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한글의 구조를 더 깊이 탐구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언어의 문자 입력 방식과 비교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 여러 언어의 입력 실험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빠르게 입력할 수는 있지만 철자와 발음이 불규칙해서 자동 교정 기능이 필수적. 중국어, 병음 입력을 사용하지만 같은 발음을 가진 한자가 많아 선택 과정이 번거로움. 일본어, 히라가나로 입력하면 자동 변환되지만 원하는 한자를 찾기까지 시간이 걸림. 아랍어, 글자가 연결되는 방식이라 정확한 입력이 어렵고 오타 수정이 까다로움. 그리고 한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입력하는 방식이라 버튼 수도 적고 손가락의 움직임이 최소화된다. 이렇게 직관적이고 빠른 입력이 가능한 문자 체계는 처음 봤어. 그제야 컨퍼런스에서 한국인 발표자가 말한 한글은 구조적으로 디지털 입력에 최적화되어 있다. 라는 말이 점점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입력이 빠르다는 것만으로 한글이 디지털 시대의 혁신적인 문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저는 그 답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음성 인식 테스트 한글의 충격적인 정확도. 컨퍼런스 마지막 날 한국의 IT 기업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었고, 저는 한글이 어떻게 AI와 결합되는지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AI 음성 인식 시스템을 시연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은 발음과 철자가 일치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AI가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는 같은 문장을 한글과 영어로 번갈아가며 말했습니다. 한글 입력 정확도 99%, 영어 입력 정확도 85%. 이 차이는 오타와 자동 수정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는 스마트폰에서 한글과 영어로 음성 입력을 실험했어요. 영어의 경우 문장이 정확히 입력되지 않아 여러 번 수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한글은 거의 완벽하게 문장이 입력되었어요. 세상에 한글이 이렇게 AI 친화적인 문자였다고? 그제야 저는 한글이 단순히 입력 속도가 빠른 것만이 아니라 AI 기술과 결합할 때도 엄청난 강점을 가진 문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또 다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OCR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을 활용해 책이나 간판 속 문자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이었어요. 연구원이 같은 실험을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진행했습니다. 한글 98% 이상의 정확도로 인식됨, 영어 90% 정도의 정확도, 글씨체에 따라 오차 발생. 중국어 85% 정확도, 비슷한 형태의 한자가 혼동됨.
일본어 80% 정확도 가타카나, 히라가나, 한자가 섞여 있어서 인식률이 낮음. 한글이 AI와 OCR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문자였다고 저는 연구 노트에 빠르게 메모를 했어요.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문자 시스템이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증명된 사실이다. 이제 저는 한글이 왜 디지털 환경에서 최적화된 문자라고 불리는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한글을 직접 배우고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체계적으로 나뉘어 있어 쉽게 조합할 수 있었고 몇 시간 연습하니 간단한 문장을 빠르게 입력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단순한 구조인데 왜 지금까지 나는 이걸 몰랐을까?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젊은이들은 엄청난 속도로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었고 심지어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까지도 능숙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한글이 쉽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 순간 저는 마침내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15세기에 창제되었지만 그것은 곧 디지털 시대를 위한 혁신이기도 했다.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한글 키보드를 띄운 채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다. 한글은 인간을 위한 문자이며 디지털 시대를 위한 혁신이다. 스웨덴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 경험을 연구 논문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한글이야말로 미래의 문자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익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혁신을 경험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혁신 그 자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이며 동시에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단순한 논리적 결론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마음으로 느낀 감동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자 벽에 새겨진 훈민정음 서문의 한 구절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나란 말씀이 둔기게 다라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한글은 기득권층이 아닌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였습니다. 문자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읽고 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 창제된 문자였어요. 이런 문자가 또 있을까? 라틴 문자는 로마 제국의 지배층을 위해 발전한 문자였고 한자는 오랜 역사 속에서 학문을 독점한 지식인 계층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오직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였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인류에게 배움의 기회를 선물한 것이다. 한글 덕분에 세상과 연결된 사람들, 박물관을 나와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한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어요. 어르신,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지 않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옛날엔 글을 몰라서 참 답답했는데 요즘은 한글 덕분에 세상과 연결되지. 이 스마트폰이 말해주는 한글을 듣고 내 말도 글자로 바꿔서 보내거든.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었다는 사실을.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과 잘 어울리기 때문이 아니다. 한글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자이기 때문이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혁신이다. 이제 저는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문자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한글의 우수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 몽골의 일부 지역 한글을 교육용 문자로 활용, 미국 유럽 IT 기업들 한글의 AI 친화적 특성을 연구 중. 미래의 디지털 언어 체계에서 한글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나는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익힌 것이 아니다. 나는 혁신을 경험한 것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며 가졌던 철학, 디지털 시대에서도 변함없이 빛나는 한글의 우수성, 그리고 한글 덕분에 삶이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제 가슴 속에서 하나의 진실로 연결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한글은 과거의 혁신이며 동시에 미래를 여는 열쇠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여러분은 이 위대한 문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한글은 어떤 의미인가요? 한글이야말로 인류가 만든 가장 아름답고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이 소중한 유산을 우리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까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이 방울방울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